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재입니다. 와, 오늘도 엄청나게 지수가 안 좋았어요. 요새 너무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다들 힘드실 거예요. 왜냐?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죠.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끌어내리고 있죠, 지수를. 이런 애들은 지금 투매가 더해져서 그 하락폭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자, 반대 매매는 왜 자꾸 나올까요? 2차 전지에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뭐 효자방 식구들은 보통 신용 매매를 안 하죠. 레버리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좋아요. 단타 성향이어서 뭐 빨리 그날 정리를 하고 하면은 당연히 최고의 매매죠. 그리고 그 단기간에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도 나요. 그래서 실력이 되는 분들만 그걸 하는 건데, 이 신용 매매는 그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시드에 현금에 2.5배까지 살 수가 있고,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1,000만 원을 다 잃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0% 되면은 이제 이게 내 시드가 다 녹는 거죠. 하지만 내가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2,5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몇 프로 떨어지면은 청산 당하는 걸까요? 40%만 떨어져도 청산이 당하는 거죠. 맞죠? 왜냐면 자, 10%가 250만 원이니 40% 떨어지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이 2차 전지에서 꽤 있나 봐요. 저도 2차 전지가 한창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때는 돈이 계속 복사가 됐죠. 쉬지 않고 올라갔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고점에서 꺾일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도해라. 여기서 추매해라. 여기서 매도해라. 이거를 계속 알려드렸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 투심도 악화되고 저 신용 매매를 쓴 사람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서 투매를 부르고 패닉셀까지 이어지면서 더 지수가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지금 뭐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미장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국가보다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저는 반등도 분명히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5%씩 빠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도 1.26%밖에 안 빠졌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뒤에서 1등이죠. 코스닥 빠진 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좀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궁금하시죠?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자, 그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얼마 전에 에코프로 80만 원에서 반등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80만 원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80만 원 지지가 깨졌어요. 여기서도 지지가 80만 원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90만 원까지. 이렇게 두 번 정도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신규로 하셨던 분들은 단시간에 10%씩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를 깨면 제가 66만 원이 이제 66만 5천 원 정도가 마지막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 저항이냐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큰 시세를 준 차트들 있잖아요. 큰 파동이 나온 차트들은 보통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반등이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데 이제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요거랑 피보나치의 수열.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증권가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보나치의 수열, 피보나치의 되돌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을 준 종목이나 차트에서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요거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보여드렸죠? 여기.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65만 원이었어요. 65만 원. 여기 마지막 선 하나 둘 셋, 여기가 중요한 선이거든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오늘을 깨고 끝났죠.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하락의 끝이 조만간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 정세에서 이팔 전쟁도 있고 러우 전쟁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 미 국채의 상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언제 물타기를 하면 될까요? 반등이 나올 때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물을 타도 충분해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믿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런 차트들은 다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 뭐 테마주 빼고는요. 그래서 보통은 지수를 볼 때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때가 코로나 장세예요. 코로나 장세. 자, 이때부터 우리 엄청나게 상승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자, 거래대금 이거 보세요. 항상 이 하락장을 끝내는 그 마지막이 코로나였고 하락이 제일 가파르게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된 건데 그때 이 현금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나요? 엄청난 급등 이후에 당연히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데 딱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자,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의 수열은 주식에서 그 사용하는 그런 기법 이론이 아니에요.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차트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봤는데도 이것도 똑같이 맞다라고 해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만 알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온다. 자, 지수도 이때 코로나 장세 때부터 계속 오르다가 조정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시원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한번 차트를 볼까요? 다 그려왔어요, 여러분. 자, 이때도 똑같아요. 미국도 코로나 때부터 우리랑 똑같죠?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어디서 돌아 나가요?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돌아 나갑니다. 자, 나스닥도 그랬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 매매, 투심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건 이제 금방 회복을 할 거고 밑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그 하락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코스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안 해봤는데 코스피도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코스피는 제가 지금 영상 틀면서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얘도 딱 여기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그 61%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거기서 엄청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제가 왜 에코프로만 보냐면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반등한다면 다 같이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에코프로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자, 다시 에코프로를 이 피보나치로 딱 그어봤을 때 오늘 처음으로 이 구간을 깬 거예요. 근데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를 깹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테마주들은요 이게 안 맞아요. 왜냐? 걔네들은 세력이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주식에 큰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기간이 길수록 잘 맞습니다. 이거는 뭐 세력 한 명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주식이란 게 어차피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 제로섬 게임인데 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하면 누가 돈을 버나요? 저는 지금 뭐 단타쟁이들은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은 사실 뭐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어서 당연히 버는 사람들은 적을 거고요. 그래서 자, 제로섬 게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로섬이 뭐예요? 그 누군가가 따면은 누군가는 잃어서 결국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항상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잃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내려간 만큼 크게 돌려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깼다고 해서 어떻게 손절 나가야 되나 라고 이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이게 V자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W자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W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저점이 전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더 올라갔을 때 이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장세에,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자, 이거 보시면은 지수가 어땠냐면 바로 V자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 코스닥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때,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죠. 이거를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이거는 보통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들어갔다가 내가 V자 반등은 위험한 게 뭐냐면, 반등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 근데 다시 꺾여. 그래서 떨어지면은 더 이제 좀 더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전에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약간 더 안전한,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다들 이때 코로나 때 많이 빠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W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기다렸는데, 역시 주식 세계는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코로나 그걸로 여파로 인해서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물론 세계 그런 정세가 받쳐줬죠. 다들 뭐 돈을 풀고 이래서 뭐 더 경기가 좋았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경기를 침체로 만들고 있는 거죠. 미리 땡겨 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죠. 중요한 건 2차전지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반등할 시기가 거의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물 타도 됩니다, 안 됩니다, 요거를 알려드릴 거고, 아직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냥 에코프로를 이렇게 큰 차트로 봤을 때 241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도 봐요. 그게 거의 60만원 부근이겠죠. 여기서는 진짜로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58만원이네요 241선은. 여긴 너무 낮긴 한데. 그리고 중요한 58만원은요 또 이 기준봉의 시가이기도 합니다. 기준봉의 시가. 보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 이제 기준봉이 하나씩 여기 껴있죠. 이런 기준봉의 시가에서는 반등이 한 번씩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58만원이면서 기준봉의 시가, 그러니까 58만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 지지가 잘 나온다면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 타는 것보다는 여기를 또 깨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반등할 때 그때 물 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물을 타기로 했으면 내가 평단이 100만원이야. 그러면 60만원이라고 치죠. 60만원에서 이제 물을 타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 1000만원을 사뒀어요. 100만원에서 주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샀는데 이제 60만원에서 물 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00, 400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물 탈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1000만원을 추가 매수, 물을 탑니다. 그러면 우리 평단은 얼마가 돼요? 이 가운데인 80만원이 되겠죠? 그럼 80만원까지만 가면 살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300만원, 400만원 타면은 우리 평단은 뭐 85만원, 90만원 아직도 높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저는 만약에 60만원까지, 58만원, 60만원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80만원이 저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었으니, 자, 80만원에서 지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 한 번에 못 뚫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80만원 뚫고 1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밑에 구간에서 확실히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춘다면, 그러면 이렇게 반등 조금이라도 나올 때 살아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야금야금 또 막 내 평단이 지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샀는데 저런 60만원 구간에서 100만원, 200만원만 추매를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근데 만약에 다시 58만원, 60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여기서 물을 탔는데, 제가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까지 떨어지고 내 평단은 여기고 이제 반등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물을 탔어요. 그럼 평단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그래서 올라가다가 꺾여요. 꺾이면, 자, 내가 산 구간, 여기서 1000만원을 샀고 여기서도 내가 추매 1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 평단까지 온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추매한 1000만원을 손절을 합니다. 바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쪽 추매했을 때까지 마이너스 뭐 한 40%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40%였는데 추매를 하면 마이너스 20%가 되죠. 그쵸?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추매를 했으니까. 하지만 여길 깨고 내려가면 다시 이 금액의 반을 손절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추매한 구간을 깨려고 할 때 손절을 하면 내가 갖고 있던 그 손절 금액에서 반이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다시. 자, 마이너스 40%면 600만 원이 되겠죠? 여기를 깼을 때. 근데 반이 날아가니까 300만 원만 이제 손절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뭐 1000만 원을 물을 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손절한 금액만큼 다시 물을 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선생님 이거 나는 한 3년 보고 갈 겁니다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3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살아 나오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3년 동안 여기를 다시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몰라요. 평생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테마의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은 이 테마가 지금 2차전지가 유행을 타서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이 오랫동안 나왔던 거지. 이제 한동안 지금 이렇게 오르고 많이 빠지고 있죠. 이러면 테마 유행이 다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로봇, AI.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소외돼요. 자, 그러면 뭐 한 2, 3년 동안 내가 손절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테마들은 엄청나게 오르고 누구 또 몇 배 벌었네, 몇 배 벌었네 그랬는데 나는 겨우 3년 만에 평단이 와서 내 돈을 찾았어. 그러면 다행이죠. 하지만 3년 안에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썩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주식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효자랑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한 1, 2년만 하셔도 충분히 주식 시장에서 한 달에 몇 프로씩은 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털 땐 털고 지금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2차전지 모든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손절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손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할 때 손절 없이 주식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다치게 되죠. 더 많이 다치게 됩니다. 저 말고 여러분 다른 유튜버나 다른 주식 고수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린이 분들을 이해해요. 저도 이제 주식 처음 배울 때 손절이 안 나갔고 지금도 사실 뭐 비중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저도 당연히 손절이 잘 안 나가요. 하지만 그거를 잘 안 나가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야금야금 손절을 합니다. 뭐 여기를 깨면 반 손절, 여기 깨면 반 손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최저점에서 손절을 했어도 위에서 미리 손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00% 손절할 때보다 좀 덜 아프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추매를 잘 하셔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시던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밑에 구간이라고 여기서 추매를 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라는 지금 그런 심리 상태가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많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당연히 과감하게 추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여기 60만 원에서 무조건 추매 이게 아니죠. 돌아 나갈 때 추매를 과감하게 하셔야지 살아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찔끔찔끔 하다가는 절대 내 평단까지 못 오고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이런 애들 대응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이런 조언 같은 거를 따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돈이고 해서 그래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주식 쪽에서는 선배잖아요. 선배는 아닐 수 있지.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이전에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선배가 맞을 겁니다. 저는 거의 한 500억 이상은 거래를 했죠. 이 주식 시장에서. 500억 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3달 동안 거래한 금액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 게.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당연히 지수가 안 좋아서 거래 대금을 줄였고 이때 몇 월이었지? 4월부터 7월까지였나? 이때 2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조회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좀 덜 아프게 손절을 하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죠. 2차전지를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자방 식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매매 복귀 영상은 따로 없어요. 여기서
같이 할 거예요. 저도 오늘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한 거부터 살짝 볼까요? 그리고 매매한 거 복귀하고 전체적인 시황 보고 뉴스 보고 효자 종목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매매를 국제약품을 했습니다. 국제약품. 어제 저는 상따를 하고 왔죠. 상따를 해서 오늘 한 번도 안 줬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썸네일에. 그리고 어제 영상에 제목에 써놨었죠. 지수가 안 좋을 땐 지수 영향 안 받는 종목을 매매해라. 자, 이런 약품주 지금 왜 올랐어요? 바이오주. 폐렴, 중국 폐렴 때문에 오른 거죠. 얘네들은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여기 3분의 1 팔고 오늘 3분의 2 팔고 이 오전에는 제가 이거 왜 여기서 다 팔았냐면 어제 미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야, 이거 투심 오늘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가 지켜주네? 라고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말했죠. 시가를 지켜줘야지만 그 주식이 그날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시가 지켜주네? 당연히 들어갔죠. 그래서 또 순식간에 거의 3분 만에 수익이 6% 이상 납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해요. 얘가 여기서 급락을 하는데 얘가 오늘 대장은 아니었거든요. 메가 CS가 대장을 갔는데 이때 상한가를 가고 잠깐 풀렸었을 거예요. 그쵸? 이때죠? 상한가가 잠깐 풀렸었어요. 그래서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얘가 대장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상한가를 닫는 거 보고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수익을 내요. 여기서도 7%나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제 상따한 거 5, 6% 됐죠? 5% 그리고 오전에 7%씩 두 번 먹은 거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이때는 아예 그냥 씁니다. 오늘 아니다 라고 해서 이때는 좀 쉬다가 얘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시가를 깼다가 다시 올라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예요. 자, 시가를 깼어. 그럼 여기서 손절이 좀 나오죠? 깼는데 다시 올라와.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는 모르죠. 근데 시가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가를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 또 시가에서 시가 깨고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지지를 봐도 그럼 너 오늘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먹었죠? 5%부터 그리고 10%, 13% 물론 올라갈수록 당연히 물량 적어요. 지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이런 식으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은 되게 적게 남았어요. 한 100만 원 남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꼭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 10%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 수익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분은 좋고 어제 효자 종목에서 제가 제일 추천했던 또 국제약품이 이런 식으로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요거 했고 오전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했습니다. 마니커 FNG는 6개 테마죠. 얘도 제가 월요일날부터 말했어요. 일요일날 영상에서 처음으로 말했죠. 럼피스킨 병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6개가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월요일부터 주시를 했는데 뭐 반짝이더니 시세의 기준봉을 세우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뭐 한우값 도매가 하루새 14% 껑충 그리고 소고기값 사상 최고치. 자, 한우값이 지금 뭐 저런 소들이 살처분 되면서 한우값이 오른대. 그럼 사람들이 한우를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 문제없는 돼지나 닭을 많이 먹을까요? 당연히 돼지나 닭 이쪽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6개 테마를 시가에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했고 저는 얘가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틴 겁니다. 8% 먹고 나머지는 여기서 반 팔고 나머지는 이제 못 가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자, 어제 제가 대성 미생물 그거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찰병 사놨는데 럼피스킨 병이 저렇게 지금 이슈가 됐는데도 얘는 갭이 안 뜨고 이런 식으로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반등이 나도 얘가 조금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이런 5일선 깬 이런 데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바로 손절을 하진 않고요. 여기서 보시면 오전에 바로 손절을 안 하고 어차피 이거 정찰병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찰병도 이런 거 손절하면 아깝죠. 1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10% 손절을 했는데 여기 오전 저점을 깰 때 그냥 손절했습니다. 이거 깨면은 오늘 얘는 시세 안 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 나간 거고 그리고 펩트론 했는데 얘는 그 홈페이지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 뉴스 보고 바로 매매를 했고 얘가 좀 의도치 않게 수익이 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사자마자 뭐 거의 4% 8% 이렇게 반반 팔고 여기 3만 원에서 한번 지지 나오나 해서 했는데 안 가서 바로 손절. 자, 손절은 1.5%, 수익은 거의 5% 이상, 6% 정도 되겠죠? 7% 한번 먹고 여기 얼마요? 4% 7% 먹었으니까 한 5, 6% 되겠죠? 이런 식의 매매.
그래서 펩트로는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그걸로 11월 달에 그 세계적인 대형 바이오 회사가 여기 방문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오늘 만약에 지수 좋았으면 얘는 오늘 시원하게 시세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게 끝났죠. 시가가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도치 않은 수익이 좀 났고, 일단 수익 낸 거는 이게 다예요. 이거랑 히림은 거의 본전에 나왔고, 이거 당연히 지수가 안 좋아서 평단에서 그냥 거의 나왔죠. 여기 거의 평단이었습니다. 제 평단 살짝 위에요. 여기서 나왔고, 이거 100만원, 아니, 이거 50만원인가? 남은 거. 이거는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거 나오죠? 장대음봉. 나오면서 나머지 손절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손절한 종목이, 흥구석유를 손절을 했어요. 근데 얘는 복수했어요, 복수. 그래서 손실이 안 찍힌 거였구나. 자, 우리 밤 사이에 이팔 전쟁이 다시 좀 일어나려는 그런 조짐들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제 유가도 오르고 해서 갭이 8%나 떴는데, 자, 갭이 8%가 뜬 게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게 지금 이런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서 원자재들은 무서워해요. 자, 이 7%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8% 그냥 밀어요. 그대로 밀리죠. 그래서 이거 종가 깨면은 여기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오늘 무조건 시세를 한번 줄 텐데, 이런 데서 시세 분명히 한번 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오늘 지수 때문에 투심 안 좋아서 이쪽에도 돈이 안 붙나 보다 라고 해서 종가 깰 때 추매한 거죠. 추매해서 때려 맞았어요. 여기서 한 마이너스 4, 5% 추매를 했으니까 그 손실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4, 5% 손절을 하고 여기서 복수를 해줬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 4%, 5% 이렇게 먹었고, 요거 사서 지금 수익이었거든요. 지금 수익 중입니다. 요거 여기랑 여기 샀는데 1점 몇 프로 수익 중인 거. 근데 얘가 시간 외에서 떨어져서 거의 본전이겠네. 거의 본전이겠네. 그리고 요렇게 오늘 매매를 했고, 네,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효자 종목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리고 여기 쓴 거의 뭐 모든 게 맞았죠. 히림은 시가 보유자만 하라고 했고, 당연히 어제 미장이 안 좋았으니까 시가에 나온 거고요. 시가 베팅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우등지팜도 이것도 보시면 얘도 시가가 갭이 적게 떴었어요. 얘는 오전에 아예 하지도 못했는데 한 첫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첫 반등이 얘가 갭이 한 20%, 15% 떠서 이런 상한가 라인에서 나올 줄 알았지만 갭이 0.9%밖에 안 뜹니다. 이때부터 벌써 수상하죠. 그러더니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첫 반등 한 번은 나왔네요. 근데 이제 미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우리의 계획은 없었죠. 너무 안 좋았죠. 그냥 조금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뭐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있으면은 다행이죠. 이런 거는 오전에만 해야 되고, 눌림 한 번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눌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국제약품은 당연히 좋았죠. 시가 그리고 눌림. 저는 요거 여기 써놓은 대로 시가랑 눌림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국제약품은 시가에 하고 그리고 눌림을 한번 했다. 이렇게. 그리고 대성미생물은 반등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물 타시거나 뭐 이거 안 파신 분들은 물 타시거나 이때 들어가라고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저도 손절로 대응을 했고, 물론 비중은 적었지만요. 그리고 탑 머티리얼 수상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얘가 오늘 좋았어요. 이건 매매 안 했지. 이 차트 보시면은 상한가를 가고 계속 저점을 높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이런 거는 전형적인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차트다. 하지만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매일매일 반등을 크게 해줍니다. 오늘도 이런 데서 10%짜리 반등이 나왔어요. 넘게. 자, 그럼 얘는 두 가지예요. 자, 지금 계속 여기를 버텨주는데 이 상한가 라인을, 그럼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횡보가 나오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랑 하나는 여기서 세력들이 한 번씩 튀어주면서 지금 물량을 소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이런 데서 조금씩 시세 주면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세 주고 기준봉 세우고 횡보하다가 이런 흐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매매를 하면 돼요. 선생님 어차피 하나 아니면 두 개, 뭐 위 아니면 아래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개입됐으니까 이거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세력이 있다. 근데 세력이 방향성을 위로 정할지 아래로 정할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대충 힌트를 얻자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사면 돼요. 뭐 이런 데 뚫을 때.
이럴 때 매수하면은 우리가 먹을 구간은 충분히 나오겠죠. 근데 괜히 지금부터 매수해놨다가 떨어지면 손실만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움직일 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눌림은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 때 돌파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런 상한가 라인 지켜주면은 이런 데선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다. 현대바이오도 눌림. 얘도 세력이 있죠. 지금 세력이 있고, 얘 뭐 별로 이번에 재료 붙여준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저평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얘 오늘 휴자준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어제 제가 외쳤어요. 어제 저점 여기였죠. 여기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7% 가까이. 아니, 오전 중에 바로 이거 바로 나왔어요. 7% 나오고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 한싹도 맞췄죠. 시가. 아, 얘는 근데 안 했겠네. 만약에 저 안 했어요. 한싹 안 했는데, 얘는 시가가 이미,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 그 상한가를 깨진 자리,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가 깨졌죠. 이러면 안 하죠.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어디에서 했을까요? 시가 돌파할 때 했겠죠. 여기서 했겠죠. 그러면 그래도 먹을 구간이 20%나 나왔습니다. 얘도 끼가 정말 좋은 녀석이고, 내일도 봐야겠죠. 한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 어제 휴자 종목까지 다 알아봤죠. 얘는 뭐 눌림 여기였죠. 이 구간에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하라고 했죠. 근데 돌파는 못했고 이 구간에서 오늘 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뭐 시간 외에서 좀 밀렸네요. 그래도 7,000원 여기입니다. 지금 뭐 내일 여기 깬다면 여기서 모으시던 분들은 그냥 나오는 게 낫겠죠.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 테마가 많아요. 지수는 안 좋지만, 지수가 안 좋을수록 한 종목 두 종목에 돈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해봤고, 자, 오늘 요약하자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 빅테크 기업 구글의 급락, 클라우드 매출 부진, 이 클라우드 때문에 지금 한싹이 강한 겁니다. 그 관련주로 뽑히면서 클라우드 때문에 지금 많이 시세를 주고 있다. 그래서 구글의 급락, 쇼크로 미증시의 엄청난 하락, 이팔 전쟁에 다시 전쟁이 재개되려는 조짐은 국내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지수가 안 좋고, 그럴 때는 해지 테마, 그리고 지수의 그 영향을 덜 받는 테마들이 강세.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해지 테마들, 지수 영향 덜 받는 건 바이오 테마죠. 그리고 해지 테마는 뭐 금이나 원자재도 될 수 있고,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이 해지 테마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업체 하락으로 2차 전지의 투심 저하, 그래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오늘의 강세 테마 28 전쟁 쪽에서는 석유가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올랐죠. 오늘 대장은 급등 유화가 대장을 갔습니다. 22% 상승 마감을 했고, 금은 지금 괜찮아요. 엘컴텍이 오늘 5%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시간 외까지 상승. 그리고 지금 국제 금값이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아까 넘었었는데 다시 여기 넘었었죠. 넘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금도 강하고, 약세는 브롬, 뭐 천연가스, 해운 이런 애들은 오늘 약했다. 28 전쟁 테마에서는요. 강세 테마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 빼고 아무것도 안 올랐습니다. 오늘 얘네 빼고 폐렴 테마, 클라우드 테마, 폐렴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같이 오르는 것도 있죠. 클라우드는 아까 한싹 말씀드린 거고, 한싹만 올랐어요. 클라우드에서 뭐 솔트웨어랑 나머지 나무기술 이런 애들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한싹이 오늘 시원하게 시세를 줘서 여기다 쓴 겁니다. 신규 상장 테마, 오늘 상장한 워트, 얘가 반도체 테마죠. 근데 오늘 오전에 강했죠. 그리고 6개, 그리고 베베핀, 얘는 그 아기상어 만든 회사에서 이 기사가 있었는데, 핑크폰과 아기상어를 잇는 차세대 지적 재산 베베핀이 미국 등 4개국에서 오늘의 톱 10 키즈 부분에서 1위에 올랐다. 그 아기상어 만든 회사에서 이거 또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1위 하면서 오늘 베베핀 저런 육아 정책 테마가 강했다. 근데 여기서도 삼성 출판사만 강했고 나머지는 약한 흐름. 그러니까 원래는 테마가 강하면은 1등주, 2등주, 3등주, 뭐 5등, 10등까지도 나오죠. 막 10개까지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개별주 장세라고 봐도 돼요. 왜냐? 한 종목만 올라요. 대장만 올라요. 대장만. 그나마 지금 테마를 이루고 있는 거는 폐렴 테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건 그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테마, 얘만 강하다. 오늘 약세는 거의 다죠. 이거 빼고 다입니다. 2차전지 로봇, 28 전쟁, 흑연, 럼피스킨병 중에서 백신 그쪽 약했고, 재건 약했고, 재건 삼부토건이 오늘 그래도 한번 반짝해줬죠. 그거는 이제 뉴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물밑에서 지금 협상 중이다 라고 해서 재건은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삼부토건만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다 하락 마감을 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 스마트팜 테마 전체적으로 다 약했고, 광군제 테마도 약했고, YTN도 마찬가지. 좋아, 이거는 오타. 그래서 나스닥 어제 2.43%, 미선물은 지금도 하락 중입니다. 0.79%. 아까 장중보다는 괜찮네요.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간 것 같은데 반 이상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것으로 봐요. 근데 미장이 일단 좋아야 돼요. 미장이. 우리나라는 또 미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장이 계속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투심도 안 좋은데 더 많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했던 테마의 뉴스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어제 나스닥에서 여기 구글이 어제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지금 장 전에도 빠지고 있네요. 더 빠지고 있네.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이 뭐 매출이나 실적 이런 게 잘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저 클라우드 부분에 얘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좀 과하게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구글 9% 폭락, 금리 상승의 하락이라고 해서 어제 증시가 안 좋았다. 그리고 밤중에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유가 2% 반등, 이스라엘 총리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준비라고 해서 제가 오늘 흥구 석유를 했는데 두드려 맞고 오후장에 복수를 해준 거죠. 중동 위기에 유가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이것도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서 좀 그래도 한번 이제 석유 이런 원유 테마, 뭐 천연가스, 원유, 석유 이런 애들 한번 다시 반등 나오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 이제 28 전쟁 확전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확전 뉴스가 나오면 그때 그런 테마에 이제 올라타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아까 보여드린 베베핀 이스라엘군 탱크 보병 가자 테러 조직 급습 다음 단계 준비라고 해서 오늘 장중에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28 전쟁 애들이 살짝 반짝했어요. 그래서 요게 계속 지속되는지 우리는 28 전쟁 테마를 계속 봐줘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도. 제가 아까 얘네가 뭐 물 밑에서 협상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사태 속 병력 늘린다. 내년 1개 군단 등 창설 이런 거. 그래서 뭐 협상한다라고 하고 병력 늘린다라고 하고 얘네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한우값 럼피 스킨병 쇼크 도매가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오늘 6개 테마가 강했다.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고 미트플레이션 다라고 하네요. 이러면 6개 테마는 조금 뭐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도 테마가 아니라서 저는 안 볼 겁니다. 중국 185조 원 추경 대규모 부양책 내놨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그 중국 관광 테마 이런 애들은 반짝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주 라이트 메탈이 좀 강했었는데 이런 뉴스 얘는 현대 부품 그 관련주죠. 얘랑 오늘 시간 외에서 에코플라스틱이 이걸로 올랐죠. 걔네도 현대 부품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래서 얘네도 요 뉴스로 올랐고 루닛은 제가 좋아 보여요. 지금 루닛 사우디 국책 디지털 의료 프로젝트 참여 솔루션 공급 확대라고 해서 이거 기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이거 효자방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한 달 정도 갖고 있으면 시세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루닛은 너무 많이 밀렸고요.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안 좋았는데 양봉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수보다 지금 오늘 종목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보다 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여기는 이 전저점 제가 예전에 쳐놓은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루닛 저 기사가 내용이 괜찮거든요. 사우디에서 지금 의료 AI 한다는 건데 150개 뭐 저기랑 한다고 합니다. 150개 업체였나? 뭐 기관인가? 그럴 거예요. 보시면은 병원 중심으로 150개 가상병원으로 확대 진행하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뉴스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적절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도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아 보여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보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만약에 얘가 내일 하루나 이틀 만에 10%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 달일까요? 아니죠. 10% 20% 주면 바로 매도하고 나와야죠. 선생님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10% 20% 지금 먹는 거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무조건 챙기세요. 알았죠? 근데 저는 한 달 안에는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하루 이틀 만에 시세가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봇도 지금 계속 기사가 나와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자, 로봇 시장에 몸푸는 삼성전자 연내 출시 임박 350조 원이랍니다. 이러면 당연히
연내 출시. 원래 11월이라고 했는데 3전 또 밀리려는지.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버텨줬는데 얘도 지수보다 강했어요. 오늘 상승 마감을 했죠. 13만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물리신 분들은 이 13만원 지켜지는지 보시고 여기서 물을 타라.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물을 타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계속 13만원 주시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내지는 연말까지 재료가 이어진다. 그리고 양자도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런 기사. 양자 기술 센서 업체 CEO 반도체 전쟁 진화 양자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돌려주면 양자도 한번 반짝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있었고 오늘은 이게 다예요. 뉴스는 이게 다고 그리고 이제 효자 종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 써드리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종목, 두 종목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백화점 매매 뭐 이렇게 다 주워 담지 말고요. 내가 한 종목을 사줬어. 그러면 걔만 계속 그 파동 안에서 계속 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 내고 나온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하는 거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추매할 때도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효자 종목을 보면 당연히 폐렴 테마를 봐야겠죠. 메가 CS가 오늘 상한가를 또 갔어요. 맥 ICS. 근데 얘는 실질적인 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요. 마스크였나? 그걸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갭이 얘는 굉장히 높게 뜨겠죠. 점상이 아니었고 상한가를 갔고 얘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죠? 아닌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고 그래서 얘는 눌림할 것 같아요. 지금 장세가 조금 갭이 진짜 적다면 시가에 해보시고요. 시가에서 이런 상한가 라인 깨면은 바로 손절 라인 잡으시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갭이 적다면 종가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약품도 사실 이거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조금 얘도 눌림이 날 것 같아요. 이거 타점 안 알려드렸지. 메가 CS는 아까 말씀대로 갭이 많이 떴을 경우에는 이런 종가 지켜지는지 보고 돌아 나갈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저는 3,000원 이런 데 볼 것 같은데 3,000원부터 2,900원 여기 첫 타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국제약품이 아니라 우등지팜처럼 이렇게 뭐 1, 2% 시가 1% 떠서 이렇게 바로 꽂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데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거 아니고 갭이 많이 떴으면은 여기서 보면 안 오겠죠. 여기 1타점 하시면 되고 여기 1타점 하신 분들은 여기서 2타점. 근데 요즘은 이거 장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정확하긴 한데 비중 많이 하지 마세요. 뉴스가 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요. 코로나 때는 진짜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국 폐렴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랐으니 이제 조정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높은 구간에선 매매하지 말고 비중 줄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지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국제유가 이런 거 보시고 뭐 엘컴텍이나 흥하해운 근데 오늘 극동유화가 대장으로 갔는데 그래도 저는 흥하해운을 볼 거예요. 얘가 원래 대장이죠. 흥하해운이 아니라 흥구석유죠. 이 같은 흥씨라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구석유 그리고 제주은행 얘네들은 전형적인 해치 테마 전쟁이 조금 더 확전될 것 같으면 석유 테마를 보시면 되고 석유 테마가 지금 대장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엘컴텍이나 금 관련주 제주은행 보시면 되고 그리고 28전쟁은 이렇게 봅시다. 워트처럼 저런 신규 상장주는 조금 내일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싹 한싹이 끼가 정말 좋아요. 얘는 보시면은 한싹은 여기 내일 오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거 오늘 잡으신 분들 오늘 효자방 식구들 여기 잡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 깨면 손절 미리 잡으신 분들은 여기 깨면 손절하시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럼 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효자방 물량을 갖게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해보시고 22,000원 이런 데 깨면 손절 그렇게 나갑시다. 이렇게 오늘 한 22,700원서부터 22,000원 정도 눌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출판사
얘는 하지 맙시다. 얘 좀 삼성 출판사 제 조금 매매하기 어려운 애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안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계속 좋아 보여요. 얘는 눌림. 여기 한 번 더 쓰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서 반등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낮춥시다.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한 35,000원 언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합시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한 줄을 걸어 놓을 거예요. 정찰병을 이런 데서부터 저는 걸어 놓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 실을 수 있는 건 이런 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 할까요? 탑머티리얼 얘는 지금은 오늘까지 반등이 또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고점보다 낮아졌고, 근데 저점은 높아졌고, 이거는 지금 방향성 결정되면 합시다. 일단 주시하고 있어요. 탑머티리얼즈. 탑머티리얼. 이렇게만 합시다. 네, 뭐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슬슬 2차전지도 저는 반등 여기서는 진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적게 갑시다. 안 오면 뭐 여기 있는 게 다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구간 안 오면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그리고 잘 기다리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제 크게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렸던, 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자, 12% 빠졌었고, 여기서도 10%. 보통 조정이 나오면 코스닥은 10%씩 빠집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다 파동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내외예요. 이때 한번 길게 빠졌는데 이때 20% 빠졌고, 이때, 그리고 이때도 한번 20% 빠졌습니다. 이때도 20%. 이거를 제가 다 버텨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10% 빠지다가 이번에 20%짜리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닥은 한번 빠질 때 작게 빠지면 10%고요. 길게 빠지면 20%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20%, 25% 내외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고점 대비 20%가 1.5% 정도 빠졌는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지지선을 다 깨버렸어요.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이제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이런 구간도 있고, 여기 깨면은 뭐 700포인트 되겠죠? 뭐 이런 구간. 여기까지 갈까? 700포인트까지?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여기. 갈 수도 있겠네요.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보통 한번 빠질 때 10%씩 빠지고 20% 한 번씩 있었지만, 여기서 보통 반등이 시원하게 나가죠. 자, 반등 나올 때 또 중요한 게, 이 빠진 만큼의 반 이상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원하게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반 정도에서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 시그널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기준봉,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조정이 나오는데, 이 중간 지점을 깨면은 이렇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중간 지점 이상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중간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조금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물탄 거를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그때 물타서 다시 매도를 하면 좀 덜 아프게 매맞을 수 있다. 손절은 무조건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 아니면. 자, 그래서 오늘 좀 길었어요. 2차전지 주주분들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효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장이니까 투심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다들 매매 잘 하시고, 이제 제가 맨날 여러분들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라고 말씀드리는데, 맨날 빠지니까 오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일은 진짜 크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